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를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양 교수는 왜 이렇게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냐고.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은 과거에 좀 했었는데, 그만하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좀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근데 이제 투기라고 다들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채널에서 투자에 대해서 또 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peculation이죠, 투기. 투자는 investment고요. 근데 이제 투자하고 투기를 잘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는 일단 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speculation인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혼동하는 게 불법적인 투자를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을 때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스크라고 그러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사람이 있죠. 리스크 헤이터라는 분들이죠. 근데 리스크에 이제 중립적인 사람도 있어요. 위험에. 리스크 뉴트럴, 그 다음에 리스크 러버. 위험을 아주 즐기면서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돈에, 자산의 몇십 퍼센트는 예를 들면 30%다. 이건 하이 리턴. 근데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따르게 돼 있죠. 거기에 넣고 좀 안정적인 거에는 나머지를 넣고 아주 안정적인 거에 몇 퍼센트 넣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합리성에 레셔널리티에 근거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교육을 사실은 잘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독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탤런트의 비유가 있는데 그냥 묻어두고 그런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돌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탤런트의 비유인데 이게 시장 경제죠. 어쨌든 투자에 대한 리턴을 생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speculation, 투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위험을 즐기면서 하이 리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 미래 비전, 전망,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들, 그 다음에 매출액, 순위, 이런 회계 자료를 보고 또 미래 시장을 보고 이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와렌 버핏이라는 분, 그분은 코카콜라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해서 배당도 받고 이런 거죠. 미국의 AT&T, 이 기업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배당은 1년에 한 4번 주죠. 그건 한 5% 이상씩 줄 거예요.
기업의 한 4% 이상씩은 확실히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P&G라는 회사도 있어요. P&G가 우리 뭐 샴푸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있죠. SK2 뭐 여러 가지 회사 화장품도 나오고, 우리의 일상 제품을 생활용품을 대부분 되는 곳이죠. 전 세계에 엄청나고, 거기에 마케팅과에 있었다, 마케팅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은 중간에 많이 스카우트 되죠. 워낙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분은 하버드에서 대학교를 안 나왔죠. 중퇴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서 이거 조금씩 그 라이센싱 소프트웨어를 피해를 받아가면서 이게 엄청난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이 회사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막 그런 분들은 한 15년, 20년 거쳐서 그 회사 좋다. 뭐 계속 갈 것 같다. 뭐 조금씩 올랐을 때 조금씩 팔고, 그래서 생활비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회사는 배당을 거의 안 합니다. R&D를 다 쓰고 있고, 그 주주들이 그걸 다 용인하는 거죠. 뭐 그런 회사 있고, 반면에 아까 얘기한 P&G 같은 회사는 회사 볼륨도 커지면서 전 세계에 아마 안 퍼져 있는 국가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거기 출신들도 뭐 대부분 다 굵직굵직한 회사에 임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마케팅하는 스트래티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좋아하는 뭐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뭐 제가 나온 학교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유펜 나온 건 아시죠? 유펜에도 잠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와 같이 또 그 융복합을 했어요. 지금 그 양반도 일론 머스크도 보니까 지금은 아마 물리학을 했다가 뭐 경제학, 경영학 이런 쪽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도 뭐 융복합을 했죠. 경제학도 하고 이공계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는 기술적인 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투자할 때 아주 깝깝하죠. 제가 이제 뭐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티칭을 했지만 뭐 카이스트에서도 교수를 했죠. 어쨌든 요즘은 R&D가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R&D라는 게 Research and Development죠. 그리고 SOC라는 용어도 아시죠? Social Overhead Capital. 그러니까 이 SOC가 이제 Save Our Country다. 뭐 이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다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일론 머스크도 지금 사실은 그 양반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해서 돈이 좀 모아졌죠. 물론 이제 투자를 다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금 다 보면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갖고 다 돈을 버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만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들도 좀 돈이 좀 생기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로스쿨 가시는 분들도 많이 벌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사람이
저기 전기차를 얘기를 했을 때 뭐 안 된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기차가 됐죠. 결국은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기업이 됐고, 단순한 또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고 요즘 AI 분을 타서 AI 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FSD가 또 들어가 있고, FSD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기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혁신적인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황당한 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스타링크도 그렇고 스페이스X는 지금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이상의 사람을 화성에 살게 하겠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용인시가 한 100마일 좀 넘었죠. 일산도 서울 주변에 있는 것도 한 100마일 좀 넘고. 그러니까 용인만한 시를 갖다가 화성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펀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화성까지 도착하는 그런 꿈 같은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수익 사업으로 연결되니 참 대단한 거죠. 그 꿈꾸는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쓰면, 소설을 쓰면, 소설 쓴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제. 근데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투자하고 뭐 저기 투기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다시 어떤 쪽으로 좀 왔었는데, 투기는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셋 마켓 이퀄리비엄. 자산 마켓이 이제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투자에 대한 리턴이 와야 되겠죠. 리턴이 올라가면 그거는 은행에 넣었을 때 장기 이자율 수준은 그 이상이 돼야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잘 아시겠죠? 왜? 나는 투자를 했으면, 내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으면 은행에 넣어서 안전한 이자율, 뭐 채권에 넣었을 때도 채권도 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이죠. 그 이상의 분들은 운이 좋아서 한강의 기정이나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이런 체제 하에서 한국이 결국은 수출 많이 하고 그 달러로 공장도 짓고 그래서 여파로 이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0대 정도까지는 운이 좋게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물론 이제 주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운이 많이 따랐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식의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이 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젊은 2030이나 이럴 때 우상향하는 주식 시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죠. 사실은 한번 보세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티커네임 MSFT죠. 아마존 뭐 이런 주식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300% 이상씩 올랐어요. 300%는 3000%가 올랐죠. 맨 처음에 사신 분들.
그런 회사에 나는 좋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뭐 초창기에 이제 그 쓰기 좋다고 생각해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회사 사랑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 회사 투자도 하고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 좀 노조가 좀 그 분규가 없어서 우상향하는, 주변에는 저기 현대자동차가 노사 분쟁 때문에, 노조 때문에 사기 싫다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주변에. 그래서 일부러 자극받으라고 외제차 사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죠. 회사의 그 노조가 그렇게 회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주주들을 힘들게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엔솔 같은 경우도 뭐 엔솔이 뭐 과거에 좀 LG화학하고 분사해가지고 별도로 상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좀 손해를 본 거죠. 물론 이제 그 증시에 좋은 주식을 갖다가 좀 공급해 주기 위해서 뭐 그런 노력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자주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주주들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 주식이 우상향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지금 뭐 금융, 투자, 소득세, 이것도 이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코로나 당시에 갑자기 주가에 버블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도입된 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 폐지하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1,000만 이상이 이제 해당될 수도 있고요. 주식이 지금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도입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뭐 투기라는 거를 할 때 불법적인 투자하고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농지가 있어요. 농지에 집을 못 짓죠. 근데 농지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불법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쨌든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투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지만 회사에 좋은 회사를 갖다가 믿고 투자해서 함께 수익을 프로핏을 향유한다, 프로핏 쉐어를 한다,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의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도,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퀄컴도 있고,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팔렌티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고, 조비 에비션이라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면 이제 상공에 공중으로 비행기가 막 다니는 이렇게 수직 연착륙할 수 있는 비행 물체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뭐 코카콜라 좋아하시는 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SPY라고 해서 이제 ETF죠. 미국의 500, S&P 500을 상징하는 뭐 이런 주식들 많이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미국의 주식을 얘기하는 것들이 엄청 많죠. 근데 뭐 이거를 하나하나 그 팔로우 하시면서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뭐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시면서 좋은 주식 그냥 묻어두는 것도 한 방법인데 뭐 그렇습니다. 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또 잠깐 올랐다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리세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한 7월달에 금리를 하락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8월은 또 쉰다고 하죠. 9월에 금리를 하락을 시킬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8월달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금리를 좀 하락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주택도 좀 사야 되고 뭐 대출 받아서 부동산 하신 분들도 좀 어렵고 하니까 뭐 가끔가다 이렇게 재테크 경제 교육도 하고 정책 진단도 하고 뭐 톡쇼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뭐 R&D 프로젝트나 또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